안녕하세요. 오늘의 천자문 사전은 153화 구주우적입니다. 아홉구, 고을주, 하우시우, 자치적이 되겠습니다. 여기 구주라 하면 보통 중국 대륙을 의미합니다. 예로부터 넓은 중국 이 중원을 구주로 구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 우적 은 전설상의 나라인 하나라를 만들었다는 하우시, 즉 이 우임금의 발자취를 말합니다. 우임금은 중국 대륙을 휩쓴 대홍수를 겪고 나서 대륙의 모든 하천을 정비하는 치수사업을 완수한 임금입니다. 따라서 이 사자를 번역하면은 이 대륙을 누비고 다닌 이 우임금의 발자취가 되겠습니다. 처음 이 중원을 구주로 나눈 것은 황제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순임금이 다시 12주로 늘렸다가 그 뒤인 우임금이 다시 구주로 되돌려 놓았다고 합니다. 우임금은 여기 장강, 상류와 이 황하 이 일대로 이루어진 고대 이 중국 이 중원을 구주로 나누었다고 상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서 기록에 따르면은 이 중앙부부터 시계 방향으로 해서 예주, 청주, 서주, 양주, 형주, 양주, 옹주, 기주, 연주 이렇게 9개 주가 되겠습니다. 이후 시대에 따라 구제에 대한 기록들은 조금씩 달리하고 있습니다. 주례에는 여기 서주와 양주가 빠지고 유주와 병주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밖에 여시, 춘, 주와 이하에 언급되는 구주도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이 상서에 언급된 이 구주가 최초이며 가장 많이 인정받고 있기도 합니다. 우임금은 치수사업을 하면서 이 대륙의 크기를 최초로 가늠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사신을 보내 중원의 크기를 가늠하였는데 이 극동 요자부터 극서 유사까지 약 2억 33,500리 그리고 75보 그리고 극북 사막에서 이 극남 해표까지 2억 35,500리 71보로 측량하기도 하였습니다. 참고로 중국에서 이 1리는 약 360보 약 500m 정도 거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우적이라 하면 우임금이 측량한 대륙의 크기를 뜻하기도 해서 이 자체로 중국 대륙을 지칭하는 말로 우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구주 우적은 이 구주로 나누어진 중국 대륙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홉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홉구는 각 글자를 보면은 이 팔꿈치를 그린 형태입니다. 각 글자를 보면은 여기 손이 있고 아래 이 9번 팔 꿈치가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의 처음 뜻은 팔꿈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숫자 9를 나타내는 어무로 이 9번 형태를 나타내는 이 우리말 꿈치에서 이 9가 차용되면서 이 팔꿈치를 그린 형태가 숫자 9를 표시하게 된 걸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 팔꿈치를 뜻하는 자는 신체 마디를 뜻한다 해서 이 육달월가 마디촌으로 된 이 팔꿈치 준우가 따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는 마치 이 숫자 7을 나타내는 음이 이 막대를 서로 치다는 거에서 나온 것과 비슷하다 하겠습니다. 이는 각 글자와 우리 조상인 동이족과의 연관성을 의심케 하는 사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아홉구가 팔꿈치라는 의미로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자영어로는 이 탕구할구가 있습니다. 이 탕구할구는 이 구멍혈과 아홉구의 합자로서 이 구멍에 팔꿈치를 넣어 더듬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찾다, 캐내다, 탕구하다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구는 숫자 9
그리고 숫자구는 중국인들이 많은 것을 나타낼 때 쓰는 용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많다, 또 많이 모으다, 합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중국에서 숫자구가 십진법의 마지막 숫자로 인식해서 많다는 뜻으로 애용하기였기 때문입니다. 이 숫자구와 이 비슷한 이 각골 자형으로는 얼마 전에 소개한 이 살포자가 있습니다. 살포자는 이 둥글게 감싸고 있는 이 팔을 그린 자형입니다. 그래서 이 유사한 자형인 이 구가 모으다, 합하다, 그런 의미가 생긴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 이 아홉구는 오늘날 그 부숫자로 이 세얼이 지정되어 있지만은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세얼을 잠깐 소개하자면은, 세얼의 각골자를 보면은 이건 아지랑이 혹은 수증기가 이렇게 하늘로 피어오르는 형태를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행에서 이 피어오르는 목의 기운을 대표하는 둘째 천간으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나풀버리며 이 굽어진 모양이 새를 닮았다 해서 새, 특히 이 제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새얼로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로 둘째 천간 또는 둘째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새얼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는 골주입니다. 이 자는 이 물이 흐르는 곳을 나타낸 이 내천자에서 출발한 자형이 되겠습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물이 흐르는 이 내천자가 있고 이 중앙에 둥근 모래톱이 그려져 있습니다. 모래톱은 물에 떠내려온 모래가 물살이 늘어지는 곳에 도달해 쌓인 작은 모래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살이 늘어지는 지점에 고대 촌락들이 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마을이란 그런 뜻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의 처음 의미는 모래톱, 섬, 모이다 이며 나중에는 모여 살다, 골, 촌락, 나라 등의 뜻으로 더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나중에 모래톱을 뜻하는 사용을 새로 만들게 되는데, 바로 이자에다가 삼수변을 더한 이 물가주가 되겠습니다. 물가주는 물가, 모래톱, 섬을 뜻하며 이 크게는 대륙이란 그런 뜻도 있습니다. 다음 자는 하오시우입니다. 이 자는 대륙의 치수 사업을 이끈 고대 우임금을 그린 자형이 되겠습니다. 금문을 보면은 이 땅을 파고 제방을 쌓는 데 사용하는 이 보습이 그려져 있으며, 이 다른 자형들에서는 이 보습을 들고 있는 이 손이 그려진 형태입니다. 이는 우임금이 보습을 들고 제방을 축제하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우임금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래서 우는 처음 그 의미가 하우시, 즉 우임금입니다. 그런데 벌레라는 그런 뜻도 있는데, 이는 중국 최초의 한자 해설서인 설문해자에서 이 형태를, 이 벌레를 이 손에 덩굴로 오역한 데 있습니다. 이 벌레충이 이자인데, 이 벌레충의 이 금문 자형과 이 보섭이 사실 많이 닮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섭은 이 끝 형태가 꼿꼿한 데 비해 벌레충은 이 끝 형태가 꼬부라져 늘어져 있어 차이가 뚜렷합니다. 또한 이 우는 곡척, 즉 구본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과거 컴퍼스와 곡척이 건축을 상징하는 담당하는 목수의 도구였기 때문에 자형에서 이 손에 든 것이 곡척, 즉 구본자라고 해석한 데 있습니다. 이 당나라 때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복희시와 요하를 그린 이 그림들을 보면은, 복희시는 항상 손에 이 곡척을 들고 있고, 요하는 이렇게 컴퍼스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시우에는 이걸 곡척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의미 중에는 곡척 또는 이 구분자로 청량하다, 널리다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한편 하우시 우의 이 부숫자로는 이 발자국 U로 쓰이지만 사실은 아무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발자국 U는 이 모래사장이 난 이 물새의 발자국에서 유래한 것이며 소전에서 만들어진 자형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자치적이 되겠습니다. 자치적은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지만 모두 동자이며 뜻도 동일합니다. 원래 건문 형태는 사거리를 뜻하는 이 행자 그리고 아래 발짓자의 조합으로 된 이 시험시험 갈 착과 가시자의 합자입니다. 이 자는 가시밭길을 시험시험 간다는 그런 표현으로 처음의 의미는 고생하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다 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차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는 의미가 발자국을 남기다, 흔적을 남기다로 그 의미가 변화된 것입니다. 소전에서 가시자는 이 비싼 형태의 또역자로 오기가 됩니다. 이는 이 또역자가 겨드랑이를 뜻하는 자형입니다. 그래서 이 또역자는 액취라는 그런 속뜻이 있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이 떠난 자리에 그 사람이 채취를 남긴다는 식으로 자형을 해석하여 여기 또역자가 가시자 대신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행과 이 발짓자의 조합은 시험시험 갈 척이지만 흔적이라는 것은 길에 발자국을 남기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전에서는 이 척자 대신에 발족자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치라는 것은 길에 발자국이 쌓인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서 이 발족자와 사을적의 합자로 이루어진 이 자치적도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자치적은 그 의미가 이 발자국, 자취, 행적, 업적, 공적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세 자가 모두 동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 사자 구주우적, 즉 대륙 전체를 누비고 다닌 우임금의 발자취라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황하가 자주 범람하자 이 요임금은 치수사업을 신하인 곤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럼에도 9년간 계속 홍수가 발생하게 되자 요임금의 뒤를 이은 순임금이 치수사업을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것이 없자 곤을 처형시키게 되고 곤의 아들 이 우로 하여금 아비가 하던 일을 계속 잊게 했습니다. 이 우는 신혼 초 4일간 집에 있었을 뿐 이후로 13년간 대륙 곳곳을 누비며 치수사업을 전념하였습니다. 우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는 그동안 3번 집 앞을 지나갔으나 한 번도 들리지 않았으며 심지어 그 아들인 개가 태어나는 울음소리를 듣고도 지나쳤다고 합니다. 우는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가정과 자신을 돌보지 않았으며 나중에는 이 신체가 반신불구가 되었고 손발과 살갗이 모두 텄다고 합니다. 물론 약간 과장된 사실이 있을 것입니다. 전설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과거 황하 문명에서 강의 치수가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이 우임금의 이 설화를 통해서 알 수 있기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